안녕하세요, 최태용입니다. 코엘패션과 폰드그룹이 인적 분할 후 재상장을 하고 첫 거래일이었던 2월 2일 금요일에 다소 폭락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분할 후 시초가 결정에서 폰드그룹은 기준가 5,590원에서 100% 상승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약 1,800억에서 1,000억 이상 증가한 2,90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존속 회사인 코엘패션은 기준가 5,810원 대비 하락하여 시작하고 거기서 또 폭락해서 시가총액이 3,200억 수준에서 2,100억으로 1,00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분할 후 재평가가 이루어져 시가총액은 최종적으로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적 분할 후에 알짜배기 사업을 가져간 기업은 크게 상승해졌던 것 생각해보면 폰드그룹의 주가는 다소 아쉽긴 합니다. 코엘패션은 12월 22일부터 거래 정지였는데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코스닥의 지수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분할 전 시가총액으로 귀신같이 유지한 모습에 주주분들께서는 좋아해야 될지 화내야 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 뒤에서 나오겠지만 두 기업 모두 본인 사업들은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 후에 코엘패션과 폰드그룹은 모두 유통 주식 물량의 비율은 약 25%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분할 존속회사가 로젠택배가 있는 코엘패션이고 신설회사가 폰드그룹입니다. 이쯤 되면 두 기업의 최대 주주 대명화학이 누구인지 궁금해지실 텐데 대명화학은 200개가 넘는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명한 브랜드가 코엘 패션 외에 많다는데 사실 말본 골프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맛땡킴 그리고 마리떼 어쩌고의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는 대명화학이고 90%의 매출이 내수에 국한되어 있다는 약점도 있지만 돈을 잘 벌고 있는 대명화학입니다.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2023년 보고서가 안 나와서 2022년 기준 매출액 확인해 보면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 수준으로 약 6%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고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꽤 든든한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할 후 코엘패션과 폰드그룹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에서 보면 현금성 자산을 로젠택배는 약 300억 수준, 폰드그룹은 약 160억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이상하거나 안 좋아 보이는 특이한 자산은 없고 폰드그룹의 700억이라는 재고 자산 는 다음 연간 사업 보고서에서 어떻게 찍혀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재고 비율은 아닙니다만 패션 사업의 특성상 재고 자산은 필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기업의 유동 부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젠택배부터 보면 차입금이 800억 수준입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담 안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사업 특성상 택배 트럭 빌리고 부동산 리스하고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리스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해당 지표는 그래도 기업 사이즈 대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입금만 제외하면 안정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로젠택배였고 폰드그룹도 700억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가 160억 수준인데 패션 사업 특성상 앞에서 봤던 재고 자산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160억이라는 매입 채무가 과연 다음 사업 보고서에서 어떻게 찍혀 있을지 필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 기업 모두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 지표는 막 엄청 좋다의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또 엄청 나쁜 것도 없어 보입니다. 분할 후에 개별 기업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존 주주분들의 시가총액 합은 사실 큰 변화가 없는 코엘패션이었습니다. 물론 두 기업 모두 시초가에 처분하고 나가신 주주분들은 비교적 꽤 큰 차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의 분할 후 실적은 어떠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젠택배가 0.63, 폰드그룹이 0.36의 비율로 분할되었습니다. 따라서 폰드그룹은 1,800억이라는 시가총액으로 시작했었고 코엘패션 로젠택배는 3,200억이라는 시가총액으로 시작했지만 분할 후 시장 재평가를 통해 폰드그룹은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로젠택배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종가를 기준으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폰드그룹 패션 사업이 6, 로젠택배가 4의 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면 제가 업로드했던 두 개의 영상
코엘 패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엘 패션은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지만 로젠택배 인수 이후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졌고 패션 사업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14%, 로젠택배는 3%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로젠택배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로젠택배도 업계 1위는 당연히 아니지만 운송사업에서 그래도 영업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는 다소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확인한 두 기업 모두 분할 이후 폭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 재평가를 통해 시가총액은 분할 전보다 소폭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드그룹의 하락세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폰드그룹도 현재 기준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시초가는 펌핑 되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두 기업 모두 다시 상승해서 주주분들 모두 탈출 그리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